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데이터의 구조 4,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란 무엇일까요? 리스트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요. 배열에서 우리가 배열의 이름을 정의할 때 리스트 함수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벡터, 행렬, 데이터 프레임 및 리스트 자체를 원소로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는 하나의 표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료의 구조 안에, 리스트라는 자료 안에는 행렬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요. 차원을 여러 개 가진 배열도 리스트 안에 원소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는 어떠한 행렬이나 배열처럼 나름의 어떠한 구조물을 연상하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우리가 한번 R에서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는 자체 이름 그대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list, 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리스트 역시 이름을 지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x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문자형이어도 되고요. 숫자형이어도 되고요. 벡터가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얘는 자료형을 가리지 않아요. 식성이 엄청 좋은 대식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리스트에는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 문자형 일단 넣어볼게요. 알라딘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이, 숫자죠. 나이는 숫자, 형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성적, 어떤 성적이라고 할까요? 국어 성적, 음악 성적, R 프로그래밍 성적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성적이 아닌 벡터로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70점과 80점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x1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1에는 이름이 알라딘이라는 아이를 갖고 있고요. 나이가 20인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성적이 70, 80인 원소 70, 80인 벡터의 형태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정말 다양한 어떤 그 자료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스트 원소에는 이런 문자형을 가질 수, 일단 데이터의 형태도 속성도 다르죠. 얘는 문자형이고 얘는 숫자형인 거. 그리고 또 구조도 달라요. 얘는 그냥 단일의 하나의 값이고 얘는 벡터입니다. 또는 여기에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트릭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의 형태, 속성이 다른, 즉 얘는 문자형이고 얘는 숫자형인 데이터의 속성이 다른 것만 일단 담아봤는데요. x2라고 정의를 해서 자료 구조가 다른 어떤 데이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x2 똑같이 리스트이고요. 이름을 정의를 일단 해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일단 지어볼게요. 첫 번째 리스트, 리스트의 첫 번째 키는 1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여기에는 벡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에는 벡터 말고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매트릭스는 1부터 9까지의 연속적인 값을 3행, 3열의 그런 매트릭스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배열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전혀 다른 구조형인데, 자료 구조인데 이렇게 담아도 될까요? 네,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게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부터 12까지의 연속적인 값을 우리는 2행, 3열, 2차원의 이런 배열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 네, 실행이 잘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출력 결과가 조금 긴데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x2를 출력을 해보니 1, 여기 달러 표시가 있죠. 달러 사인이 있는데 우리 얘를 키라고 불러요. 키. 그리고 여기에 이 첫 번째 키 안에는 1, 2, 3의 값이 있어요. 밸류 값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키에는 3행 3열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의 순서로 원소들이 나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세 번째 키에 보시면 1층, 2층인 2차원 배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형, 즉 수치형 데이터와 문자형 데이터도 담을 수 있고 동시에 담을 수 있고요. 벡터, 매트릭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배열, 즉 다양한 자료의 구조 역시 담을 수 있는 것이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형, 이 리스트의 자료 형태를 보시면 달러 사인과 그 밑에 원소들을 보여주는 쭉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 달러 사인으로 되어 있는 걸 키, 그리고 인덱스가 붙죠. 이렇게 1번 얘는 여기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벡터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원소 값들을, 이런 원소들을 우리는 값, valu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리스트는 키와 value가 쌍을 이어서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형태면 얘는 리스트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리스트 역시 수정 가능하고 또 특정 요소를 출력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임의의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x1, x2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리스트다 라고 한번 이름을 정의를 해보고요.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여 1, 첫 번째 키는 1부터 5까지인 벡터를 넣고요. 2, 두 번째는 6부터 10까지인 일련의 숫자로 가진 벡터를 정의해 볼게요. 왜 그냥 벡터로만 하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한 수치형으로만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lst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 1키에는 1, 2, 3, 4, 5의 값들이 있는 것이고요. 2에는 6, 7, 8, 9, 10이라는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를 출력하려면 즉 여기에서 보시는 요 키와 값을 같이 출력을 하려면 lst 대괄호 하나만 쓰면 됩니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키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모두 나열해 준 것이다. 즉 달러 사인과 쌍으로 같이 보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는 이 키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value가 궁금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겹괄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괄호를 2개 겹쳐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에는 첫 번째 값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런 값들만 첫 번째 value 값들을 쭉 나열해 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value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첫 번째 value에서도 특정 이 값에서도 뭐 3이라는 요 값, 요 원소, 요 요소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st의 첫 번째 value에서도 세 번째 인덱스를 가진 값이 궁금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여기 3이라는 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요 겹괄호는 첫 번째 value를 나타내고요. 그 value에서도 세 번째 인덱스 3이라는 요 인덱스를 가진 특정 요소를 출력할 때에는 이렇게 묶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value index를 사용할 수 있는데, 즉 달러 사인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여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키를 두 개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1이라는 키와 2라는 키를 사인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1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 첫 번째 겹괄호를 사용하여 출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원의 세 번째 i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 똑같이 겹괄호와 괄호를 사용하여 쓴 것과 동일한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특정 원소를 뽑아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원소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내지는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원. 그래서 일단 수정을 해볼게요. 세 번째에 있는 요 3이라는 값을 이제는 5라는 값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요 3이라는 값은 5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또는 요소 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lst, 이번엔 겹괄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달러 사인 말고요. 여기에 원에 8, 9를 추가해 보겠다. 그러면 lst를 출력을 해보면 5 뒤에 8, 9라는 값이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현재 우리는 키가 두 개 있어요. 1, 2 키가 있는데 키를 하나 추가해 보고 싶어요. 3라는 값을 더 넣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lst 3에 임의의 연속적인 값의 벡터를 넣어 보면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3라는 새로운 키가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11부터 16이라는 연속적인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키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위에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소 추가, 얘는 키 추가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내가 특정 키를 삭제하고 싶다.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 값을 삭제한다거나 그럴 때는 꺽쇠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3을 여기는 null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null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는 어떠한 객체든 없다. 빈칸으로 두겠다. 없다. 즉 삭제시키겠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lst는 다시 1, 2 키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거는 키의 삭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리스트의 수정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리스트의 구조가 우리가 배열에서는 아파트다. 행렬에서는 그냥 안에 요소들이 성질이 다 같은
뭐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스트는 딱히 어떠한 구조물로 연상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걸 우리가 아래 접목을 시켜서 출력을 해 보았더니 달러 사인이 붙은 키와 값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값에는 그 키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구조, 즉 뭐 배열이든 행렬이든 벡터든 모두 하나의 리스트로 정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대식가고 잡식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다면 재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